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추럴 식스입니다. 휴식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케어 시리즈의 완성을 위해 마지막으로 정형외과를 다녀왔습니다. 사실 제가 며칠 동안 편두통이 지속돼가지고 겸사겸사 다녀오긴 했는데 이렇게 승모근의 긴장이 해소되지 않다 보면 사각근까지 경직되면서 이렇게 두통이 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승모근의 물리치료를 좀 받으러 정형외과를 간 김에 협심증과 비슷한 통증을 보이던 흉곽의 통증에 관해서도 정형외과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이제 엑스레이 좀 찍고 문진을 해본 결과 정형외과적으로 통증이 발생했다면 해당 부위를 손으로 누를 때 아파야 한다. 엑스레이상 눈에 띄는 염증이라던가 흉굴체 특이사항은 없는 듯하다. 하지만 호흡 시 통증이 발생하고 심장과 폐에 문제가 없는 것이 분명하다면 흉곽의 연부 조직에서 발생하는 통증이 맞을 것이다. 이 통증이 발생한 이유는 다양한데 보통의 경우 평소 자세가 올바르지 않고 이렇게 찌그러져 있을 경우 이런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본인은 의자에 앉을 때 상당히 삐뚤게 앉아서 작업하고 활동합니다. 운전할 때는 한쪽 다리를 접어가지고 이렇게 운전하는 습관도 있고요. 이런 생활 습관에서 오는 찌그러짐 현상이 명치를 기준으로 좌측, 심장 쪽 연부 조직에 이렇게 무리를 주는 듯 합니다. 저는 로이더다 보니까 심근경색인가? 이렇게 우려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뇌경색인가? 이 생각부터 들어요. 존나 무섭죠. 어쨌든 바른 자세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뭐 헬스를 해가지고 대칭을 맞추니 뭐 불균형이 어쩌고 하는 돌팔이가 많은데 평소에 이렇게 아나토미를 잘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의사가 그렇게 말했고요. 단박씨 네 말이 다 맞습니다. 네, 오랜만에 옷을 좀 벗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몸이 시즌 6에 돌입하기 전 최후의 눈밭이라고 생각하고 구경하시면 되겠는데요. 요즘에 제가 일을 보다 보니까 술자리가 잦아서 운동은 주 3회 정도 해주었고요. 유산소는 딱 한 번 했습니다. 안 했다는 거죠. 실내 자전거 좋은 걸 사두긴 했는데 재미가 없으니까 습관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태닝도 조금 풀린 기분인데 날씨가 추워져서 이제 더 이상 선탠은 무리가 있고 태닝샵을 다니거나 태닝 기계를 하나 구입해가지고 집에서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바디도 보게 되시면 이렇게 체중과 근육량, 체지방 모든 것이 도핑이 끝난 상태에서 동결된 상태로 2개월이 흘렀습니다. 아침 공복에 측정한 체질량 지수인데 운동 직후에 재보면 조금 더 잘 나오기도 합니다. 여성화 부작용 같은 거는 따로 경험하지 못했고 혈액 검사를 받아보아도 부정적인 현상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홍삼 때도 근육 발달의 정도는 분명히 좋았으나 확실히 산삼의 근육 발달의 정도가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당시에 올려둔 근육의 볼륨이 아직까지 그대로입니다. 이게 펌핑하면 더 커지는데 아직까지도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수분이 차오른 벌크와 순수한 근육 매스 증가의 벌크의 차이가 뭔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홍삼 때에는 수분이 차오르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커졌다면 산삼 때에는 근육 자체가 약간 커지고 유지되는 기분이 듭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나는 거죠, 바디빌딩. 이제 부작용 보시면 여유증도 기우였습니다. 젖꼭지를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면 작아지는데요. 여유증 안 왔고요. 지금 멀쩡합니다. 만약에 시중이 반복되면서 여유증이 발생하더라도 타목시탄을 2개월가량 섭취하면 30mm 미만의 유선은 제거된다는 실험 논문을 확보해 두었고 노바도 확보해 두었습니다. 네, 어깨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어깨 승모랑 어깨 이렇게 분리도가 생겼고요. 어깨가 부풀면서 약간 직각의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많이 커졌죠, 어깨? 이런 느낌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남아서 쓸데없는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인간은 진화를 거듭하면서 뇌가 인간의 평균적인 활동에 필요한 근육만을 발달시킵니다. 헬스를 아무리 오래 하더라도 절대로 어깨가 이렇게 커지지 않습니다. 저는 뭐 운동 안 하고 놀았나요? 저도 남들보다 열심히 하고 살았었습니다. 근데 이런 어깨는 산삼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어깨는 이렇게 팔이 움직이는 가동축일 뿐 근육의 크기가 커지면서까지 발달할 필요가 없는 부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등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등 뒤로 손이 가지 않고 심지어 눈알이 앞쪽에 달려 있잖아요. 등 근육은 척추와 갈비뼈를 보호하는 용도일 뿐 이족 보행을 하고 몸의 앞쪽에서 수작업을 하는 인간에게 있어서 근육이 커지면서까지
발달할 필요가 없는 퇴화된 근육입니다. 이런 진화 과정에서 쓸모 없어지는 근육들이 커질 수 있도록 뇌를 고장내버리는 게 산삼이고요. 뭐 제 생각입니다만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혀까지 커졌어요. 잔소리가 될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오랜만에 사이즈 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사이즈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완 같은 경우는 항상 몸무게의 절반이더라고요. 제가 현재 체중이 82kg에서 83kg 왔다 갔다 하는데 딱 절반. 상완 왼쪽 41cm, 오른쪽도 당연히 뭐 41이죠. 펌핑하면 조금 더 커지겠지만 뭐 커져봤자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네, 여기도 41cm 조금 넘습니다. 사이즈는 그대로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푸시업을 하루에 막 2000개씩 하고 그래가지고 가슴이 제일 많이 발달했었는데 그렇게 휴식 없이 가슴 운동만 계속 하다 보니까 수행근이 짧아지면서 어깨가 앞으로 말린 형태를 띠게 됐었습니다. 근데 시즌5에서 산삼을 먹으면서 어깨와 등 근육이 이렇게 발달하기 시작하니까 말린 어깨가 어느 정도 펴졌습니다. 가슴이나 팔 사이즈는 보시다시피 계속 그대로인데 어깨가 부풀고 견갑골이 이렇게 뽑혀 나오다 보니까 프레임이 상당히 넓어진 기분이고요. 오히려 요즘에 가슴이 작아 보이기도 합니다. 드시기에는 어떤가요? 이렇게. 여기서 소형근의 단축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자면 웨이트 트레이닝은 스트레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늘려주는 행동 있죠. 신장성 수축. 무게를 달고 이렇게 늘리면서 찢어지고 그 찢어진 부위가 우리가 밥 많이 먹고 잠 잘 때 엉겨 붙으면서 회복을 거치면서 이렇게 커지거든요. 그거 이제 근성장이라고 하는데 뭐 아니라고요? 자세가 좋아야 커진다고요? 저 운동 못한다고요? 뭐 열심히 배우면 키도 커지겠습니다. 옷을 다시 입고 마무리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시험지 3호 1차의 경우 저보다 일주일 정도 먼저 산삼이 투여될 겁니다. 1차에 수행할 운동 루틴이나 식단 같은 부수적인 부분은 따로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즌6도 많은 비난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양이 볼래요?